아니, 이게 뭐지? 정숙 씨는 아기를 재우고 집을 정리하다가 거실 구석에 있는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카메라 아니야? CCTV 같이 생겼는데. 그 순간 정숙 씨는 정수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이거 며느리가 설치한 건가? 대체 집에 왜 이런 물건이 있는 건지, 대체 무슨 의도로 설치한 것인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정숙 씨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마음을 읽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손주를 봐주러 아들 집에 왔던 한 어머니가 집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게 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정숙 씨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장남은 결혼해서 최근 둘째 아이를 낳았지요. 둘째 딸은 아직 미혼입니다. 며느리는 정숙 씨에게 돌이 지난 둘째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동생 아이들을 봐주러 가셔야 하거든요. 제 동생이 최근 출산을 해서요. 어머니께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꼭 용돈 챙겨드릴게요, 어머님. 그동안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두 손주의 육아를 도맡아 해주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여동생이 출산을 하게 되자 동생을 도우러 간 어머니의 공백을 시어머니인 정숙 씨에게 부탁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 정숙 씨는 흔쾌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사돈께서 계시니까 자주 오가기 좀 그랬죠. 그런데 저보고 부탁을 하니까 이참에 손주들 실컷 보겠구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금방 크잖아요. 제일 이쁠 때 많이 봐주면 좋죠. 저도 아직은 애기 봐줄 정도 체력은 되니까 젊을 때 도와줄 수 있으면 서로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아들 집에 간 정숙 씨는 돌이 지난 아기와 유치원에 다니는 큰 손주를 아들 내외가 퇴근하기 전까지 돌봐주기로 했지요. 돌 지난 아기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정숙 씨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값지다 여겼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를 볼 수 있었지요. 우리 지호, 맘마 먹을까? 정숙 씨는 점심을 만들어 손주에게 먹였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는 야채를 싫어해서 잘 먹질 않았지요. 브로콜리 한 개만 먹을까? 아니야, 싫어? 도리도리 하면서 야채를 거부하는 아기. 그래, 그럼 야채는 나중에 먹을까? 나중에는 꼭 먹어야 해? 정숙 씨는 즐겁게 아기에게 밥을 먹이고는 산책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지호 꼭 야채 먹여주세요. 처음에는 잘 안 먹는데 두세 번 먹자 하면 먹어요. 꼭 옆에서 지켜본 것 같은 며느리의 문자에 깜짝 놀랐지요. 뭐야? 꼭 애가 야채 안 먹은 거 본 사람처럼 말하네. 정숙 씨는 깜짝 놀랐지만 아이의 습관을 엄마인 며느리가 잘 아는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지요. 그래. 알았다. 안 그래도 잘 안 먹으려고 해서 그냥 냅뒀는데 더 먹여봐야겠네. 며느리에게 알았다 하고는 산책에 나선 정숙 씨. 날이 좋아 손주하고 둘이 한참을 공원에서 놀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둘째를 재우고 첫째 유치원 하원 마중을 나갈 차례였습니다. 근데 둘째가 영 잘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안 잘 거야? 안 자고 싶어? 눈이 똘망똘망해서 계속 놀겠다고 하는 아기. 정숙 씨는 웃으며 아기와 더 놀아주었지요. 그래? 그러면 조금만 더 놀고 누나 유치원에서 오면 낮잠 잘까? 그렇게 아기와 놀고 있던 차에
또다시 며느리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호 잘 시간인데 낮잠 꼭 좀 재워주세요. 지금 안 자면 밤에 잠이 안 들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정숙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연락을 하는 며느리. 정숙 씨는 참 신기했습니다. 애기 스케줄을 훤히 다 아니까 그런 거겠지.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래. 알았다. 애가 놀고 와서 신이 났는지 낮잠을 안 자려고 하네. 한번 재워보마. 그 이후에도 며느리는 신기할 정도로 타이밍을 맞춰 연락을 해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밖에서 아직까지 애 놀리고 계신 거 아니죠? 이제 곧 낮잠 시간이거든요. 빨리 좀 재워주세요. 어머니, 간식을 너무 많이 주시면 밥 잘 안 먹으니까요. 오늘은 간식은 더 주지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숙 씨는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잘 알아차리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아마도 친정 엄마랑 같이 육아를 오래 해서 아이의 사소한 습관이나 일과를 세세히 잘 알고 있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기를 재우고 정리정돈을 하던 정숙 씨는 거실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거 카메라 아니야? CCTV 같이 생겼는데. 그 순간 정숙 씨는 정수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이거 며느리가 설치한 건가? 정숙 씨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 거실에 있는 카메라. 이거 뭐니? 정숙 씨의 물음에 아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카메라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씨는 사진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아들에게 보냈지요. 이게 뭐지? 나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혜진이한테 물어볼게요. 아들은 아내에게 확인해 보겠다며 잠시 연락이 잠잠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곧 연락이 왔지요. 아, 그거요. 혜진이가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 돼서 복직하기 전에 설치해 놓은 거라고 하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설마 했는데 일부러 설치해둔 카메라였다는 아들의 설명에 정숙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애를 봐주러 왔는데 날 못 믿어서 이런 카메라까지 설치했다는 거니? 사람을 감시하겠다는 거야? 대체 이럴 거면 애초에 왜 나한테 애를 봐달라고 했니? 정숙 씨는 너무 불쾌해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쩔쩔맸지요. 나도 몰랐다니까요, 엄마.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야. 요새는 애기 때문에 집에 많이들 설치해요.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아들의 해명에도 정숙 씨는 불쾌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지요. 너무 기분이 나쁘죠? 제가 과거에 사돈이 애들 봐줄 때에도 몇 번 손주들 보러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땐 집에 카메라 같은 건 분명히 없었거든요. 자기 친정엄마가 애 봐줄 땐 없던 카메라가 내가 오니까 생긴 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무리 내가 친정엄마 같지 않다고는 해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불신할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정말 괘씸하고 이럴 거면서 왜 나한테 애를 봐달라고 했나 화가 납니다. 내가 무슨 애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런 건지,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그거 잡아내려고 그러는 건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숙 씨는 단단히 화가 났지요. 내가 너희한테 감시당하는 일꾼도 아니고 어른인데 이런 대접받으면서까지 내가 애를 봐줄 이유는 없는 것 같구나. 사돈댁 계실 땐 없던 카메라가 대체 지금은 왜 필요한 거니? 날 못 믿겠다는 말밖에 더 되냐? 정말 기분 나쁘고 불쾌하구나. 정숙 씨는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쩔 줄을 몰랐지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실 줄 몰랐어요. 요새는 다들 집에 이거 많이 설치하거든요. 애기들이 워낙 잘 다치기도 하고
또 제가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 때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설치를 한 것이지. 어머님을 믿지 못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네, 며느리의 설명이 정숙 씨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돈 계실 때에도 설치하지 그랬어? 왜 그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러는 거니? 정숙 씨의 물음에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무래도 제가 잘 아니까 사실 별로 필요를 못 느꼈죠. 사소한 습관이라든지 오랫동안 아이를 봐주셔서 서로 다 파악이 된 부분이 많잖아요. 하지만 어머님과는 제가 같이 합을 맞춰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제가 꼬치꼬치 캐 묻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차라리 카메라가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설치를 한 거죠. 어머님께 저도 감사하고 그런데 일일이 다 여쭤보기도 죄송스러울 것 같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있으면 서로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말로 전달을 받는 것보다 영상을 보고 확인을 하는 편이 서로 오해가 적을 것 같기도 했고요. 무슨 일 생기면 오해를 막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는 며느리. 그 설명에도 정숙 씨는 여전히 불쾌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자신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불신을 전제에 깔고 있는 듯한 며느리의 해명이 여전히 서운하고 불쾌했지요. 예, 너는 카메라 들여다보면서 쉽게 감시하니까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애 봐주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쁘고 신경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나는 카메라 치우기 전에는 너희 집에서 애 봐줄 생각 없다. 정숙 씨는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난감했습니다. 아니, 그러게 대체 왜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진짜 너도 그래? 장모님 계실 땐 카메라가 없었는데 대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도 정말 불쾌하다. 남편은 아내에게 따졌지요. 아니, 당신까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요새 애 키우는 집에 카메라 있는 집이 더 많거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어머니가 애를 어떻게 돌보실지 전혀 모르잖아. 내가 친정 엄마한테 하듯이 어머니한테 할 수도 없는 노릇일 거고 친정 엄마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카메라 설치한 게 대체 뭐가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한테 시시콜콜 매번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어머니가 애를 어떤 식으로 돌보시는지 내가 확인을 할 방법도 없는데 나로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것뿐이라고. 어머니가 아이를 돌본 적이 없으시니까 내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 아니야? 당신도 나를 이해 못해.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며 남편에게 항변을 했지요. 그래도 그렇지. 사전에 나하고 상의라도 하던가. 혼자 네 멋대로 이런 일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이해를 못 해주냐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니야? 우리 엄마는 얼마나 불쾌하셨겠어? 애 봐달라고 사정할 땐 언제고 못 믿어서 카메라까지 설치를 하다니 뒤통수 맞았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 남편은 어머니 입장을 아내가 헤아리지 않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쩔 건데 그래? 애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서로 정확히 알아야 오해가 없을 것 아니냐고. 내가 무작정 어머니를 의심하고 나쁘게만 봐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 먼저 말했다가 다들 반대할 것이 뻔하니까 말 안 한 거야. 하지만 정말 무슨 일 생겼을 땐 카메라 영상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 그래야 서로 불필요한 오해도 하지 않는 거고 어머니도 공연히 해명하거나 죄책감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아니냐고. 나는 좋은 뜻에서 설치를 한 거고 분명 좋은 점도 있는데 왜 다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 날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당신은 어머니보다도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우리 아이를 위한 일이잖아. 어머니가 무슨 일 생겼을 때 공연히 자책하거나 우리 눈치나 보셨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친정 엄마가 애를 봐주시는 모습을 보고 결정한 거야. 우리 엄마가 매번 그러시더라고.
애가 밥을 잘 안 먹거나 아프거나 실수로 넘어져 얼굴에 상처라도 나거나 하면 다 엄마가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셔. 자꾸 엄마가 자신이 잘 못 돌봐서 그렇다, 자신이 못해서 그렇다 이러시면서 나한테 미안해 하시는 거야. 나는 엄마가 손주봐 주시면서 그런 감정 갖지 않으셨으면 했어. 그래서 카메라가 있는 편이 오히려 낫겠구나 했던 거야. 카메라에 다 상황이 기록이 되면 누구든 떳떳할 수 있잖아. 난 오히려 어머니를 위해서도 카메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라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아이를 잘 돌봐주실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들은 꼭 자신을 자책하셔. 난 그런 일을 막고 싶어서 카메라를 설치했던 거야. 어머니도 사실 카메라가 있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더 마음이 편하실걸? 일일이 나한테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아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힘들고 귀찮게 했는지 내가 다 알 수 있으니까 나한테 생색내시기가 더 좋잖아. 이건 어머니한테 더 도움이 됐으면 됐지 결코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집들도 다 이거 설치하는 거잖아. 아내의 설명을 듣던 남편은 조금은 납득을 했지만 이런 해명이 어머니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 네 뜻은 잘 알았어. 하지만 어머니가 네 마음을 이해해 주실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장모님 계실 땐 없던 카메라가 지금 왜 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고 나도 그 부분이 아주 불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어머니를 믿지 못한 것도 사실이야. 네가 나한테 했던 이 이야기를 사실 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면 아마 어머니도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나도 어머니도 반대할 거라는 짐작만으로 내 멋대로 이런 일을 벌였지.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적어도 나한테는 미리 알려줬어야지. 이런 너의 행동이 나도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야.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었고 대단한 명분이 있었어도 서로 합의하지 않고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건 상대방을 무시한 행동이 맞잖아. 아들 내외는 서로 이해를 하면서도 또 마음이 상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긴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사실에 부부는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다른 방법이 없던 아들 내외는 결국 어머니를 찾아가 사죄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머니께 와서 싹싹 빌었지요. 당장 어머니가 아니면 출근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앞에 와서 둘이 싹싹 비는 모습을 보는 정숙 씨 마음은 복잡했지요. 둘이 와서 그러고 있는 꼴을 보자니 한심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참 요즘 애들이 얕고 영악한 줄은 알았지만 부모한테 이런 짓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히죠. 아무리 내가 시어머니고 친엄마 같지 않다고 해도 그렇지 말도 없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너무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평소 똑똑하고 야무진 잘난 며느리라고 생각해서 어디 가서 밀며느리 자랑을 하곤 했는데 그 잘난 며느리가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칠 줄은 몰랐죠. 정숙 씨는 아들 내외가 괘씸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찾아와 잘못했다며 비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당장 출근을 해야 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당장 카메라를 치워라. 나는 사돈댁하고 나하고 애를 봐주는 문제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날 못 믿겠다면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잘못이 아니지 않니? 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공연히 너한테 감시받으면서 애 봐줄 이유는 없다. 그러니 카메라를 치우던지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강하게 카메라를 치우라는 정숙 씨의 요구에 아들 내외는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섰지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 카메라 다 치울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내외는 정숙 씨의 요구대로 집에서 카메라를 치웠고
정숙 씨는 다시 아기를 봐주게 되었지요. 며느리는 불쑥 전화를 하는 일이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가 있어 화가 났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지요. 그런데 카메라가 없어도 손주를 봐주는 일은 쉽지 않았고 사건 사고의 연속일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나, 얘가 왜 설사를 했을까? 낮에 내가 뭘 잘못 먹였나? 얘가 잘 안 맞는 음식이 있었나? 정숙 씨는 갑자기 카메라가 떠올랐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으면 며느리가 이럴 때 당장 전화를 했겠지. 아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망할 놈의 카메라 생각을 왜 해?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응, 나다. 애가 설사를 했는데 혹시 내가 뭘 잘못 먹였나 싶어서 점심에 볶음밥에 닭고기 먹였거든. 아, 당근이 문제야? 당근 먹으면 설사를 곧잘 해? 그렇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좀 더 작게 다져줘야겠네. 아예 삶아줘야겠어. 그걸 몰랐네. 아이를 봐주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지요. 아이한테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숙 씨는 마음이 불편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나, 얘가 왜 이렇게 열이 나? 낮에 너무 밖에 오래 나가 있었나? 분명히 나갔다 와서 손을 깨끗이 씻겼는데. 갑자기 열이 나는 아이. 해열제를 부랴부랴 먹이고 잠을 재우면서도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열이 안 떨어지면 어쩌지? 아들 며느리의 얼굴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숙 씨는 좌불안석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니 자신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알면 걱정할 텐데, 이를 어쩌지? 정숙 씨는 고민하다가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어요. 애가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었거든. 지금 잠들었어. 열 좀 내린 것 같다. 깨면 병원에 데려가 볼까? 조심스러운 시어머니의 연락에 며느리가 답장을 해왔습니다. 열 내렸으면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땀 많이 났다가 체온 떨어지면 살짝 감기 기운 오고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실 때 애기 겉옷 하나만 다음에 챙겨주시면 돼요. 며느리의 문자를 보며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면 아마도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라는 말을 먼저 해주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아이가 열이 나지 않았을 텐데. 햇빛이 좋아 보여 옷을 안 챙겼는데 막상 나가보니 바람이 좀 찼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이 내린 손주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자꾸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정숙 씨였어요. 애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다 내 탓인 것만 같더라고요. 아들 며느리한테 그렇게 눈치가 보이고요. 아주 사소한 일들인데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가 내 자식 키울 때에는 별로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주도 분명 내 핏줄인데도 꼭 남의 자식처럼 그렇게 애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딱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들이 내 탓을 할까봐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특히 며느리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내가 카메라 치우라고 그렇게 야단을 했는데 차라리 카메라 놔두라고 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냥 날 감시하고 잔소리나 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은 아니었나 보다.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했었나 싶었지요. 아이 키우는 집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하던 며느리 말이 그땐 다 변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막상 손주를 돌보면서 정숙 씨는 자신이 아이를 키웠을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낮잠 재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때 내가 안 잔다고 보채면 그냥 냅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가 놀다 쓰러져서 자고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자려고 하는 애를 붙잡고 억지로라도 재워야 하니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너무 늦게 재우면 또 밤에 안 잔다고 아들 며느리가 야단을 하니까 그것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재워야 한대요. 우리 때랑은 애 키우는 게 달라도 너무 다르죠. 아무리 내 자식이 낳은 손주라지만 이래서는 무슨 상정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먹는 것도 이건 꼭 먹여라, 이건 절대 주지 마라 이러니까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죠. 우리 때는 그런 거 크게 개의치 않고 대충 먹였어도 애들이 건강하게 잘만 컸는데 요즘은 애 키우는데 보통 신경 쓸 것이 많은 게 아닙니다. 괜히 애를 봐준다고 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돈댁도 큰 손녀 태어났을 때부터 키워주셨는데 고생을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치운 이후 몇 차례 정숙 씨는 아이를 돌보다가 돌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지요. 그러자 그 이후에 며느리의 연락이 점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시금치, 브로콜리는 꼭 좀 먹여주세요. 혹시 장 보실 때 소세지, 베이컨은 절대 사지 마시고요. 큰애도 주시면 안 돼요. 둘째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재워주셔야 해요. 그때 낮잠 놓치면 5시에나 자는데 그럼 밤잠을 아예 안 자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햇빛을 봐야 비타민 D 섭취가 되니까 꼭 하루에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씩 산책을 해주세요. 둘째 낮잠 재우실 때에는 책을 읽어주시고요. 책을 일찌감치 많이 읽혀야 한글도 빨리 떼고 두뇌 발달에 좋대요. 며느리는 점점 대놓고 요구사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자식을 키울 때에는 전혀 신경 써보지 않았던 일들을 신경 쓰느라 진이 다 빠져버렸지요. 손주를 키워보니까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애를 어떻게 키우나 싶네요. 우리 며느리가 이 수많은 것들이 신경이 쓰여서 출근을 어떻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시콜콜 시어머니인 저한테 다 가르치듯이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걱정이 되고 그래서 결국 카메라를 설치를 했구나. 이제야 납득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챙기고 일일이 다 챙겨가면서 애를 키웠으니 시어머니한테 애를 덜컥 맡겨놓고 며느리가 일이 손에 잡혔을까. 사돈께서 며느리의 이런 요구사항을 다 받아주면서 애를 키우셨나 봐요. 오랫동안 친정엄마하고는 합이 잘 맞았겠죠. 그런데 저하고는 그런 세월이 하나도 없었으니 며느리가 오죽 불안했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서야 납득이 됩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애를 이렇게 키우니 불안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애를 둘이나 낳아 키웠는지 그게 저는 신기합니다. 이렇게 키운다고 애가 얼마나 더 잘 크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는 가지 않죠. 우리 때는 애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도 다들 잘만 컸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세월이 변했고 애 키우는 방식이 요즘엔 그렇다고 하니 제가 따라야죠. 제 자식도 아니잖아요.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결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너 그냥 카메라 다시 설치해라. 내가 보니까 네가 걱정도 많고 애가 신경 쓰여서 회사에 가서 일이나 제대로 할까 싶구나. 그냥 카메라 달아놔. 나도 너한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설명하고 물어보고 또 신경 쓰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카메라가 있는 편이 더 편할 것 같다. 하도 며느리가 신경을 쓰자 정숙 씨가 결국 항복을 하고 만 것입니다. 애 하나 둘 키우면서 마치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하는 심정으로 안달복달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정숙 씨는 차라리 네 눈으로 봐라 그게 편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자식의 열과 성을 다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애를 이렇게 키우는 줄은 몰랐죠. 저도 나름대로 자식을 열심히 키웠다고 자부합니다만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키우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카메라를 설치한 며느리가 제정신인가 싶었는데 요즘 부모들 애 키우는 걸 보니 알겠더군요. 지 눈으로 다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자식 놔두고 출근은 하면서도 단 한시도 마음을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애가 뭐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야 차라리 내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며느리는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낫죠. 어차피 내가 저 잘난 며느리의 욕심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걸 아니까 제가 그냥 다 내려놓은 겁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다 포기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다시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말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너무 감사했죠. 어머니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 같아서요. 사실 어머니가 성격이 저희 친정 엄마처럼 세심하신 편이 아니라서 제가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어머니를 감시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고 있다가 필요하면 도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둘째가 좀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아이라서 재우기도 어렵고 입맛도 까다롭거든요. 아마 어머니가 돌보기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다가 좀 가이드를 해드리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머니도 육아를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분이라 요즘식으로 아이 돌보는 게 많이 어색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카메라가 있으면 도움이 되었겠죠. 혼자 아이를 봐주시면서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저한테 먼저 연락하시는 걸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데 방해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카메라가 있는 게 더 편해요. 보고 있다가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면 어머니도 제 일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테니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서로 타협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사실 어느 정도의 불신으로 시작이 된 사건이었지만 결론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어 다행이긴 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가족이면서도 사실 내가 자식을 키울 때와는 많은 다른 점이 있지요. 그 과정에서 서로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살아온 시대가 다르다 보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손주를 돌봐주다가 자녀와 서로 감정이 상한 일은 없으셨나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많은 이들의 지혜가 모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